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물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죠. 지금 4대강에 대한 어떤 그 잘못과 이제 잘못을 지금 뭐 그냥 이것 때문에 정치에서 또 시끄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 4대강은 큰 범위에서 이제 범위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개인의 집으로 생각하자고. 집에 이제 보면은 집 마당에 앞에 이제 물 내려가는 또랑이 이제 나무 가지로 막 막혀 있고 뭔가 이제 배수가 안 되면은 물이 어디로 가요? 마당으로 흘러가죠. 그러면은 이 집이 이제 마당이 하다 보면은 물이 빠지지 않으면은 물에 이제 집에 침수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게 있다고. 부동산 중에 주택의 어떤 구조에서는 제일 우리나라 날씨가 이제 겨울이 길다고 해요. 겨울이 6개월 정도의 어떤 추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겨울의 어떤 바람은 북서풍이니까 북쪽에는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어야 되고 또 햇빛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남향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물에 이제 그 자체가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경사도가 한 5도 정도의 어떤 경사도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풍수 지리상으로 이제 좋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수가 이제 문제인데, 배수라는 자체는 비가 오면은 그 비를 이제 흘러 보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돼요. 그리고 또 물이 이제 그 강에서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물을 중간에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 있게끔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집으로 봤을 때는 맨홀을 크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을 때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주택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어떤 이제 건축 흉간이라고 그래요. 흉간과 이제 맨홀을 이제 크게 하는 이유는 그 물을 이제 다 빨리 배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어떤 물량에 대해서는 그 최고의 어떤 강수량이 얼만큼 이제 내렸느냐, 한꺼번에 얼만큼 내렸냐에 따라 그에 맞춰 가지고 이 현관의 어떤 크기와 이제 맨홀의 크기를 정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계속적으로 큰 물,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집이 막 그냥 둥둥 떠내려가고, 사람이 거기에 떠내려가는 광경을 무척 봤는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이 강에서 이제 모든 쓰레기고 뭐고 다 저기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물은 안 당해본 사람은 굉장히 모르겠지만, 당해본 사람은 물이 겁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옛날 서울 개봉동 같은 경우는 비만 왔다면은 막 사람이 목 높이로 정도의 어떤 그 부분들이 다 지금은 그냥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일단 4대강이
뭔가 뇌물을 받고 뭔가 부정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강을 정비해야 되는,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잘못된 거는 전부 다 처벌이 했지만 그 강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토목 그 기술자가 그게 안 맞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토목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배수를 잘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어떻게 빠지느냐. 또 아스팔트를 포장을 했을 때 물이 침하가 되면 이 아스팔트의 어떤 그 응집력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경사를 아스팔트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물의 흐름을 지금 빨리 빼기 위해서 그 어떤 각도를 주는 것도 있는데, 심지어는 물의 어떤 방향을 무조건 주택에서는 물을 빼는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죄에서도 토는 뭐야? 수다가 됐을 때는 토류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 흙은 물이 묻으면은 그냥 흙이 떠내려가 버려요. 흙이 그냥 강에 그냥 실려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 토는 결과적으로 물이 막기도 하지만 물이 약하면은 물에 또 굉장히 약한 면을 또 갖고 있는 게 토. 그래서 이제 이 토라는 성격이 굉장히 까딱스럽다 하는 건데, 이 토를 잘 이용하면 또 거기에서 이제 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이 토국수를 하지만 또 이제 반생된 반상, 그러니까 수가 토를 극할 때는, 반상이 될 때는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고요. 목이 필요한데 수생목, 목생 하면은 이 토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예요? 나무를 다 베어내면은 이 토는 그냥 토류가 되어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그냥 이 여당과 야당의 어떤 싸움을 하지 말고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다면은 국민의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부터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정치가 개판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전부 다 당파 싸움의 어떤 부분이 되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지금 불안해하고 믿을 수 없는 정부가 되고 믿을 수 없는 당이 되고, 이러다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요. 이 불만이 있을 때는 그냥 무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이 제일 겁을 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막 죽기 살기로 그냥 밀어붙인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게끔 그냥 초심을 잃지 말고 전부 다 얘기 자체가 그냥 그때 순간에 따라 막 그냥 어떤 선거도 아닌데 뭐예요? 그냥 공약을 하고 이런 어떤 썩어 빠진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 뭐 할 거냐. 그냥 하나라도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편안하다 하더라도 자식 대대, 자손 대대 빚을 남겨주면 그게 올바른 조상이 아니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정치인이 되게끔 기업한테 좀 더 자유롭게 주고
기업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는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고 반발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마련하고, 뭐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저기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자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그냥 나라 망하면은 나중에 그 지도자의 자손 대대로 그냥 욕먹는 어떤 부분이 되면은 뭐 좋을 게 뭐 있겠냐고요. 그냥 4대강 자체는 그 어떤 의도는 좋은 어떤 의도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수하고, 또 이제 오히려 폭과 강의 깊이를 더 내렸을 때, 기술적인 요인이 됐을 때는 보를 더 이제 튼튼하게 하고, 우리가 보라는 자체는 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 가지고 속도를 저하시키는 어떤 역할도 되니까, 그 좀 진정한 어떤 교수를 부르지 말고 현장에서 댐을 직접 저기 공사했던 그 현장 소장 기술자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지혜는 대단한 지혜니까 그런 사람들 좀 참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수들 뭐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말하는 그런 자체의 어떤 교수는 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